40즈음이었습니다. 하던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거기까지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죠. 참을 것인가 저지를 것인가 그 기로에서 부부는 기어이 사표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살겠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겠다. 누구나 이런 결심을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 밤 도깨비 야시장에서 그런 고민을 오래 했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한 그곳에서 기다리는 손님의 줄이 눈에 띄게 긴 곳. 진영시내 푸드트럭에선 김치볶음밥을 팝니다. 하나를 나눠먹고 하나씩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목살이 두 개를 같이 먹는 거 맛있어요. 하나는 더 많이 달라 그러고 하나는 따로 싸가요. 집에 너무 먹으면 지겹잖아. 얼른. 남편이 가마솥에서 밥을 볶는 동안 진영 씨가 돌발 제안을 합니다. 손이 안 보이나 보세요? 안 보였죠, 지금 방금? 보였어요? 아직 기술은 서툰 게 분명한데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눈치입니다. 김치볶음밥을 하루에 500인분까지 팔아봤더니 그만하면 장사는 잘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건 이제 겨우 3년째랍니다. 보이는 저 삐까 번쩍한 저 건물에서 마지막 그 회사 생활을 했어요. 설마 임진영, 제가 마지막 부장이었는데 임진영 부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로페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구도 하신 분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밥을 드려도 아마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 국비 유학을 다녀올 만큼 공부를 잘했고 어렵지 않게 취업도 했습니다. 외국 유명 영화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금융 전문가였던 남편과 만나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런 꽃길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내는 덜컥 사표를 썼습니다. 회사를 그냥 다니니까 매일매일 그냥 회사 일이죠. 오늘 무슨 일 하면 되고 내일 무슨 일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일이지. 운동을 해야겠다,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사는 거니까 회사다니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행복을 찾아 맨 땅에 헤딩하기로 한 거죠. 말리는 사람 투성이었지만 진영 씨는 과감하게 남편까지 영입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으니까 저보고 이제 조금씩 도와줄 때 회장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회장을 하면 저한테 이제 큰 소리 못 치겠지. 이제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아직 대우도 못 받고 급여도 회장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좀 고난의 길을 겪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은 뭐예요? 예, 사장. 여기요 사장. 네. 예. 남편은 회장님. 네. 직책을 그렇게 정하셨구나, 회장님께서. 네. 자, 이쪽은 먼저 닫습니다. 40을 앞두고 잘 나가던 회사에 사표를 쓴다는 건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을 그만뒀으니 하루하루 갈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고단하기로 말하면 직장에 다니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죠.
하지만 내 일이라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오늘은 예약 판매라 양도 적어 혼자 나왔습니다.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진짜? 저예요. 정말요? 많이 기다리셨죠 그때? 네, 저 여의도에서. 많이 기다리셨죠? 네, 한 야. 3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야, 맛있게 드셨어요 그때? 네, 맛있었어요. 진짜요. 오늘 가시는 거예요 오늘? 고맙게도 알아봐주는 손님을 만납니다. 자랑하려고요. 6시에 회의니까. 파티예요, 파티. 아니 파티가 아니고 회의라니까. 왜 자꾸 파티가 해? 아 근데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문득개비 야시장 네.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뭐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꼭 저희가 서비스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끝난 거 카메라에 맛도 담길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요. 이제 좀 그 기술이 좋아지면 카메라에 맛까지 담기는 그런 기술이 나올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막 진짜 많이 미안합니다. 맛을 담는 카메라가 없어서. 먹어본 제작진 말로는 정말 맛있답니다. 저녁밥 때가 되면서 예약된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약 안 한 손님은 못 사 먹습니까? 주변에서 그냥 냄새가 나니까 오시는 건지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하시니까 많이들 와서 물어보세요. 파는 거냐, 얼마냐, 뭐냐. 근데 판매 안 하세요? 아, 판매 일단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왔을 때는 판매 안 해요. 물론 양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뭔가 너무 질서가 없어지니까 저는 일단 여기 의뢰받아서 온 거니까 일단 여기 충실해서 여기만. 네, 여기만. 그럼 길에 나가서 사죠. 거기 살 거면. 푸드트럭은 움직이는 식당인 만큼 주변 상가에 영향을 끼칠 곳에선 장사할 수 없고 예약 판매로 나와 다른 손님에게 파는 건 위법이랍니다. 밥을 파는 일은 끼니 때가 있어서인지 늦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녔다면 퇴근했을 시간이나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힘쓰는 일은 대부분 남편이 맡습니다. 회장님이면서 마당쇠죠. 아내 진영 씨는 진영 씨대로 챙길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시작할 땐 보란 듯이 혼자 할 생각이었지만 하고 보니 남편의 도움 없인 어려운 일입니다. 진영 씨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건 손님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저희 밥그릇에 밥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네. 대부분은 다 드셨는데 아주 한두 개가 그렇게 발견됐다 그런 경우엔 입맛이 안 맞으셨거나 이분은 특히 양이 적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건 뭐 큰 고민은 안 하고, 근데 만약에 굉장히 많은 그릇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두 가지 다 고민해보죠. 오늘 좀 뭔가 맛이 없었나? 내가 너무 많이 퍼드렸나? 두 가지 다. 버리는 쓰레기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진영 씨. 푸드트럭 밥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실력보다 노력 쪽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미리 만들어 숙성시키는 볶음김치 소스도 처음엔 국물을 짜지 않았지만 손님에게 배워 방법을 바꿨습니다. 김치 짜서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손님이 한번 드셔보고 나서 저희 안 들리게 지나가는 말로 야, 김치볶음밥에 김치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럼 김치를 더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짜서 국물을 없애고 김치를 좀 더 넣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소스 재료를 계량화할 때도 경험 없는 부분은 자료를 찾고 여러 번 만들며 방법을 찾았고 김치와 햄 10가지 남짓한 양념을 섞는 비율도 결국 공부로 최고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전 12년 정도부터 계속 매일 볶아 먹으면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먹을 수 있을 때는 늘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어요. 늘 양념을 다르게 해서 뭐 버터를 넣었다가 뺐다가 식용유를 익었었다, 간장을 익었었다, 적었었다, 마늘을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서너 시간을 꼬박 작업해 일주일치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과정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지만 이런 경험 덕분에 세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솔직히 드리는 말씀인데 저렇게 예를 들면 진짜 이제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을 좀 발전시킬 수 없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감사하고, 정말 그런 분들을 좀 답답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그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정말 이렇게 바쳐서 뭔가 우리한테 그런 것들,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좀 새롭게 느끼는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 일하는 만큼 생각도 커지는 시간을 사는 부부. 처음의 막막함을 아직 기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가야 하는 곳이 사라졌다는 건 안개 가득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호리에 닿았습니다. 서툴고 걱정 많은 부부를 위로해 준 곳이고, 답 안 나오는데.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다독여 준 곳입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늘 손글씨로 간판을 새로 쓰는 진영 씨. 주문처럼 은하계 최고를 쓰며 자신감을 끌어모읍니다. 지금 다 됐는데? 홍삼이 먹고 싶어? 그래. 네. 부모를 따라 나온 아이들이 어른과 친구가 되고 경쟁하듯 치열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걸 알려준 것도 이곳 문호리입니다. 오늘 부부가 퍼낸 첫 밥, 호삼이의 밥은 공짜입니다. 딱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딱 옆에서 먹어, 앉아가지고. 그래. 호삼아, 맛있게 먹어라. 부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눔의 여유를 키워준 곳. 구경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가다가 네. 하나만. 어제도 주셔서 어제도 주셨는데 이따가 갔다가 오는 길에 밥 좀 갖다 드릴게요. 사실 아침밥도 못 먹고 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그릇 금방 푹 챙겨다 퍼가지고, 드릴게요. 크림 제가 요것만 한번 맛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 그릇 만들어 드려야겠다. 너무 얻어먹고. 야, 뭐든 진짜 바로 해야지 맛있구나. 요즘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미스코리예요? 네. 리버마켓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초상화 가게. 우리도 궁금한데 나는? 만화가 엄마에게 그림을 배워 엄마보다 더 유명해진 딸이 주인입니다. 어제 아저씨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다행이야. 잘하지. 어디 앉아요? 여기 두 분이 앉으세요. 화가 은혜 씨. 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군요. 포즈라든가 이런 거 먼저 좀 말을 해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우리? 포즈 아니에요. 포즈 말고. 안 해? 아, 자연스럽게. 근데 너무 사진 잘 찍어요. 문혜 씨한테 그림을 부탁하시는 분들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예쁘게 안 그려드립니다. 아니 토마토 총각은 완전 멋지게 그려놨네. 네, 그 사진 좋아. 괜찮네. 그 사진 좋아. 괜찮네. 네, 좋아요. 괜찮아. 제 모습에 가깝다. 은혜 씨는 제일 좋은 사진을 그림으로 옮기죠.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은혜 씨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을 바꾼 부부를 그립니다. 닮았나요? 예전에는 이 일 같이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해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저를 많이 이해해준다는 점.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이게 요즘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동기들이나 이제 그 선후배들이 깜짝 놀라요. 네, 저를 굉장히 불쌍해하죠. 네. 아내랑 이제 하루 종일 정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 대도시도 아니고 이름난 관광지도 아닌 한적한 시골이지만 리버마켓이 열리는 날은 달라집니다. 개성 강한 소상공인들이 모여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곳의 시작은 2014년. 부부는 서툰 것 많은 초보 상인으로 시작해 마켓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밥 만드는 솜씨만큼 손님 대하는 여유도 늘었습니다. 몇 개 드리면 돼요? 2개. 네. 조심해야 자꾸 물어봐서. 오래 기다린 손님들도 기분 좋게 웃으며 돌아갑니다. 계란이랑 햄. 진영 씨는 손님을 맞는 동안 언제나 웃죠. 그래서일까요? 손님 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하나요? 이거 셀러분들한테 많이 챙겨드리는데 손님 중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밥을 많이 드리세요. 밥 많이 드리는 걸 제일 이분 거짓말 못하게 생긴 얼굴인 것 같아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네. 김치볶음밥을 굉장히 맛있게 하시는데 네. 우리 어머니 거보다 조금 더 맛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혹시라도 맛있더라도 엄마 앞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삐진 엄마들 너무 많아요. 어머니 삐지시면 어떡해요? 맛있는 거 맛있는 다음에 해야죠. 묘하게 자랑하시네. 여기 놔둘까요? 아 뭐야. 너무 죽이 잘 맞아 의심스럽지만 믿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한가해진 사이 진영 씨를 아는 듯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전국에서 배치하고 지자체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데 이 손님을 맞이하는 진영 씨의 태도가 다른 손님을 맞을 때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게 저 시작하기 전에 너 좀 너무 심했어.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아니야. 왜 이렇게 말랐어? 오랜만에 나 아침도 안 먹고 왔어. 잘 많이 먹으려고. 너 말랐어. 건강해? 아픈 데는 없어? 아, 선생님이시구나. 왜 울어 갑자기 또? 왜 갑자기 울어? 네. 오셨어요. 왜 그래? 아이고, 잘한다. 눈물까지 보이는 진영 씨.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아이고. 선생님 오시려고 그러니까. 손님 쪽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분 어떤 사이십니까? 중학교 2학년 조그만 학교예요. 조그만 그 시골 학교에서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처음 뵙고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뵙고 지금까지 거의 엄마 같은 언니 같은 이모 같은 저희 선생님. 그때 선생님 아셨구나. 버스조차 드문 오지 학교지만 1등을 도맡아 하던 똑똑하고 야무진 제자.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뭐라도 해내는 태도가 기특해서 제자가 취업하고 결혼하는 동안에도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집에 가서 쌌어? 좀 쌌어요. 어제 쌌어요. 어제 썼어? 네. 한번 보세요. 드시고. 너 보러 왔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드시면 보셔도 되고요. 오랜만에 만난 제자의 선물이 선생님을 또 울립니다. 선생님 오지 마세요. 어제 했어요. 어제. 겸사겸사. 어려서는 돌봐줘야 하는 제자였지만 나이 들어 기대고 싶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됐고 이렇게 위로까지 받습니다. 근데 대체 뭘 선물한 겁니까? 아니 무슨 뭐 난리 난 줄 알겠어요. 무슨 갑자기 금덩어리라도 넣어드린 줄 알겠어요. 응? 선생님 그때 되게 맛있게 드셨다 그래서 저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취해서 선생님 생신 잊어버린 것 같아서 먹고 울고 먹고 그러면은 안 된대요. 장사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어느 틈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늘 깊었던 제자 진영 씨. 어느 해인가는 아침에 잡채를 해가지고 택배를 뭐죠? 막 달려오는 그 오토바이 뭐지? 킥 서비스. 그걸로 잡채를 제가 보냈어? 워낙 좋아하니까 그걸 해서 보낸 거예요, 막. 그래서 그 가지고 오신 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무슨 걸 보내냐고? 자기는 이런 거 처음 배달해봤다면서. 그때 생각이 나네. 저는 그때 얘기 많이 하셔서. 야무지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서 늘 부러운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되게 오랜 시간을 한 50분쯤 걸어서 집에를 간대요. 그럼 왕복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해? 그랬더니 걸어가면서 책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면서 책을 봐?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익숙해지면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복 2시간을 책을 보면서 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날부터 진영이를 오늘날까지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여전히 진영 씨는 원하는 걸 쫓아 삽니다. 지금은 사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난 사실 이 차에서 내 꿈을 키워가고 있고 이 차는 내 꿈을 실어다 주고 있고 아예 꿈을 그냥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삶에서 꿈을 가지면서 끝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과정을 나는 지금 충분히 즐기고 있고 이 꿈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고 계속 커지고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진영 씨에게 푸드트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치볶음밥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